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주혜지입니다. 많이 덥죠? 요즘은 여러분 TV 드라마 어느 거를 즐겨보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4월에 시작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을 흠뻑 빠져서 봤었는데 6월에 끝나니까 많이 아쉽네요. 20부작이었던 시즌 1은 2016년에 시작되어 그 다음에 1월까지 방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방영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시즌 2는 그 후 3년 2개월 만에 2020년에 방영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좀 심심한 날 우연히 텔레비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흠뻑 빠져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 시즌 3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다가 본방 사수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호학이 전공이고 수술실 2년 근무를 포함해서 모두 18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던 저는 병원이 배경이고 의료인이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환자 케이스를 아주 하나도 막힘없이 다 해결하는 그런 전능적인 의사가 나오는 것도 좀 현실감이 떨어지게 느껴질 뿐더러 제가 일했던 근무 환경은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팀워크가 따뜻하거나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입니다. 실제로 제 간호사 동료 중에는 이 의학과 관련된 드라마는 절대 안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게 된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매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본 방송도 열심히 보고 또 재방송은 물론 재방송까지도 다시 볼 때마다 재밌어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방에 있는 돌담병원의 괴짜 천재의사인 김사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의학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무려 3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또 수술 성공률이 자그마치 97%에 달하는 정말 신의 손이라는 별명답게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그런 것도 재미이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갖춰서 모난돌 같은 후배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사 하나하나가 따뜻한 드라마, 사람 냄새가 나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시즌 1이 제일로 재밌다는 평가가 대세이긴 하지만 제 취향에는 시즌 3에 영감을 주는 대사가 많았고 특히 김사부가 가진 꿈에 대한 내용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만든 측에서 이 드라마를 만든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점점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어져 가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가 아련히 그리워하는 사람다운 사람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전하려 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수많은 이들에게 김사부의 낭만이 다시 한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인공 역을 맡았던 한석규 씨도 한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출연 소감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인 것 같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 기획 의도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를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본명이 부영주인데 왜 김사부라고 불리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김사부의 제자 1호가 김사부라고 부른 것 이후로부터 김사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김사부에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유일한 행동 원리인데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살린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살린다. 이어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다른 말로 낭만이라고도 부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김사부의 낭만론이고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된 것이겠죠. 더 나아가 김사부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한 낭만이 끝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낭만 보존의 법칙이겠죠. 김사부는 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템포에만 신경을 쓰는 소위 말하는 마이페이스적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해도 그 오해를 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김사부 입에선 욕도 자주 터져 나오는데 워낙 한석규 씨가 성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중저음의 깔끔한 목소리로 욕을 하는 게 오히려 찰지게 들려서 멋지게 보이는 건 저만이 아니겠죠? 김사부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매우 아끼는데 때로는 들으면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지만 그 기본 마음에는 진정으로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적시 않다 같은 칭찬을 던지기도 합니다. 김사부는 자신은 둥근 돌보다 모난 돌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을 알기에 모난 돌인 제자들은 김사부를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닮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회에 산불이 돌담병원을 덮칠 거라는 예보를 듣고 돌담병원에서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수간호사 오명심은 김사부에게 김사부는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중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 피곤하고 싫어져서 여기 돌담병원으로 기어들어온 건데. 김사부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김사부가 외상센터를 제자들의 꿈으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 것과 중력이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중력이요? 김사부라는 중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잖아요. 설령 돌담병원이 잿더미가 된다고 해도 김사부라는 중력이 있는 한 돌담지는 영원할 겁니다. 이어서 수간호사와 김사부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 이 드라마의 핵심 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혀 이어질 것 같지 않았던 순간들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저 스쳐 지나갈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둘 의미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형태를 갖추고 실체가 되어간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꿈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겨 자신과 같은 꿈을 꾸게 합니다. 마치 김사부가 제자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꿈에 끌어당겼듯이.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는 나한테 과연 꿈이 있었나? 라고 나에게 있었던 꿈조차 아주 희미해졌는데 드라마 김사부를 통해서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또 남은 생에서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멋 부리는 거 좋아하고 낭만을 좋아하니까요. 꿈을 꾸어봅니다. 환자를 무조건 살린다고 외치는 진짜 의사들이 많아지기를.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존중받는 근무 환경이 더 넘쳐나기를. 그리고 간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간호 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간호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서강대의 철학과 명예교수인 최진석 교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입니다. 꿈은 불가능의 냄새가 강하게 나야 진정한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가능해 보인다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괜찮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거나 꿈을 가지려면 우선 무모해야 합니다. 무모함을 감당할 배짱도 없이 꿈을 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용기입니다.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